저는 어쨌든 사실 그 아까 연대 이야기를 그 초이 활동가들도 되게 이야기하셨고 고프셨다라는 생각도 했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 실무자들이 사실 모여서 이런 그 고민사항 이런 것들 나누는 자리가 생각보다 이게 그 어제 모인 실무자들보다 훨씬 없었던 것 같아요.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나왔듯이 7년 차 된 활동가들은 사실 가정을 이루거나 뭐 육아에 부담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많고 또 그런 자리에서 그 사심 없이 나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그런 자리를 나누기가 좀 생각보다 없어서 오늘 사실은 이게 대안을 만들어가고 좀 우리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중견 실무자라고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실무자들의 좀 애로사항, 좀 어려움 이런 것들 좀 마음껏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패널님들, 토론자님들도 네, 오늘 화이팅해서 우리 한번 우리가 중간 관리자를 대표해서 꼰대끼를 팡팡 내뿜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어려운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좀 저희들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나누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그 신뢰를 가지고 저는 응응님을 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나님과 우배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봤던 재밌는 기사 중에서 자, 94년생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는 지금 한 그러면 27 정도 되나? 그런 이제 뭐 몇 년 차, 정말 3년 차 이하의 실무자겠죠? 이 실무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빨리 일을 배워서 성과를 내고 싶은데 내 팀장은 아무것도 안 알려줘. 근데 고작 나한테 업무라고 업무 매뉴얼이라고 해준 게 A4 한 장에 그 매뉴얼이라고 단장 돌려줬어. 나는 일을 빨리 익숙하게 해서 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진짜 그럼 나보고 알아서 성과를 내라는 건가? 난 정말 빡쳐. 이렇게 말하는 네 3년차 이하 실무자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 팀장은 자 10년차 이상 된 팀장이에요. 그 X세대라고 말하는. 근데 이 팀장은 사실 나는 여기 들어왔을 때 내 선배는 그 한 장짜리 A4도 만들어주지 않았고 알아서 해. 그래서 나는 혼자 알아서 다 했어. 근데 난 그게 너무 싫어서 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후배를 위해서 A4 한 장의 매뉴얼을 만들어줬는데 이걸 보고도 못하겠다. 그럼 나는 어디까지 가르쳐 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거를 혹시 나나님이나 네, 우배님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런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 먼저 말씀드리면요. 배운 적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줄도 모르는 것도 맞고, 어,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냥 그분이 컴퓨터를 놓고 간 게 인수인계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의 자료를 뒤져가면서 하나씩 파일을 열어가면서 스스로 알아가는 방법이 인수인계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운 적이 없어서 가르칠 줄도 모르는 것도 맞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꼼꼼히 알려주면 너무 까다롭게 가르쳐 준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약간 러프하게 알려주면 너무 안 챙겨준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이 있긴 했습니다. 네. 자, 나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분야에 경력직은 아니지만 경력을 가진 채로 넘어왔거든요. 경력을 가진 채로 신입 실무자로 들어왔죠. 이제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저보다는 어쨌든 저도 신입이지만 어린 인턴 친구들이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이거 안 배웠어요? 이런 걸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위에 선배들도 배운 적이 없어요. 뭘 체계적으로 뭐 교육을 어디 가서 듣는다거나 뭐 아니면 업무 뭐 그 기관 내에서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걸 해본 적이 사실 물론 있는 기관도 있고 아닌 기관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 불안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됐는데 일단 뭐 어떻게 이렇게 연차가 쌓이니까 됐는데
내가 다 아는 게 맞나? 그리고 우리 분야는 굉장히 빠른 이슈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 사회 변화에 맞춰서. 근데 나 지금 그거 다 팔로우 하고 있나? 막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아나? 막 요즘 또 뭐 ESG 나오고 뭐 이거 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가이드를 해줘야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청년 세대들보다, MZ 세대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 갖고 실제로 이제 본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관리자는 팀원이 이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모를 때 물어보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나는 이 친구에게 조금 더 자율성을 주고 이 친구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그때 뭔가 피드백을 주면 되겠지. 그리고 팀원은 계속해서 가이드를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묻지 않아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랜 시간 지속되고 나중에 팀원은 팀원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아무런 가이드를 받지 못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팀장은 되게 당황하는 거죠. 쟤는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왜 나를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소통이 안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본 거는 제가 아까 그 5개, 우리는 중간 관리자로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리뷰를 하기 전에 그냥 흔하게 우리가 사무실에서 새로운 실무자들과 갈등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그럼 아까 제가 5가지 중간 관리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나나님과 우배님은 각자 어떻게 그 발제를 보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요거는 정말 나는 너무 공감됐어, 이런 경험이 있었어라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할까요? 네네, 나나님 부탁드려요. 네. 저는 그냥 좋은 조직에 있습니다. 사실 막 위계가 막 있고 그렇지 않고 수평적인 조직 안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중간 관리자니까 최고 관리자의 의견을 전달해야지 또는 뭐 이렇게 역할 막아야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중간 관리자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자가 돼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업무적으로도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얘는 다른 팀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팀의 실수로 저희 팀이 굉장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대안을 다른 걸 찾아야지라고 굉장히 제가 아주 초연하게 차분해지면서 굉장히 초연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팀원들은 제가 화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서운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근데 그럼 해결할 수 없는 것에 그 팀에 가서 얼굴을 붉히고 싸웠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들의 감정을 내가 케어해주지 못한 것이 나의 잘못인가? 아닌가? 이게 되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컴플렉스,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그 좋은 사람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거 나도 그것 때문에 그럼 초연해진 것인가? 참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케어도 어렵고 실제로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이다 보니 저희에게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조직이 돌아가기 위한. 내가 이걸 따오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도 월급 받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월급 받는 사람이니 나에게 주어지는 일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 아니면 나는 나의 팀원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막 어딘가 막 제안서를 들고 뛰어다녀야 하는 사람인가? 이 업무 정체성에 약간 저 스스로 디파인 되게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어떤 다 돌보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업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투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굉장히 끼인 자로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네, 아까 세 번째 고민이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하고, 뭘 해도 감정을 케어하면 일을 못한다고 하고, 일 중심으로 하면 감정을 케어하지 안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중간 관리자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자, 우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지금 중간 관리자는 아니에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조직에 있어 오긴 했는데,
이직할 때 경력 산정이 잘 안 됐어요. 이것도 저희 업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직급 자체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상위 관리자로부터 받는 압박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이 시국에서 저희가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굉장히 명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나 실적을 보이라고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권한은 없지만 실무는 잘 해내야 되고 또 뭔가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애쓰는 거를 많이 요구를 받았던 것 같고요. 또 낀 세대로서의 어려움은 윗세대, 사실 제가 윗세대, 아랫세대 나눠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일단 편의상, 어떤, 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윗세대, 아랫세대가 둘 다 이해가 가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윗세대들은 이 개발 NGO를 하게 된 이유가 인생에 굉장히 큰 목표가 있었던 거, 목표와 가치가 있었던 걸 추구하는 제가 있었던 세 개의 개발 NGO 중에서 세 개가 전부 다 설립자가 대표이거나 혹은 설립자에 거의 상응하는 그 설립 멤버가 대표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가치 중심적이고 일과 삶의 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랫세대들한테도 그런 걸 기대했죠. 하지만 저희 세대는 그건 열정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못하고 하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또 요즘 세대를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행동으로 예를 들면 야근이라고 하면 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모든 세대를 다 아울러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그랬는데요. 윗세대도 이해가 되고 아랫세대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이 상위 관리자들은 저희한테 저 아랫세대 아이들은 무개념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엔 무개념이 아니라 또 신개념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편을 서야 되나 이런 고민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들었던 예시 중에서 이런 부분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저의 고민이기도 했는데 이제 들어온 신입 실무자가 그러니까 성과를 빨리 내고 싶고 여기 사실 사전 질문에서도 그, 그 경력에 대한 이야기들, 역량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빨리 일을 배우고 싶은데 잡일을 시킨다라는 문구가 사실 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그 3년차 이하의 또는 신입 실무자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잡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진짜 꼰대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 잡일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예를 들면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심부름이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그러니까 일인데 잡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하는 일에 잡일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사실 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영리와 영리를 떠나서 저는 제가 제 커리어를 시작했던 제일 처음에 기업에 입사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똑같이 나는 들어갔더니 복사만 하더라. 이건 진짜 그런 왜 되게 스토리 있잖아요. 복사하면서 뭐 앞뒤의 내용을 다 읽은 사람이 뭐 다음번 기획회의 때 뭐 얘기를 했더니 뭐 이 사람이 뭐 기회가 생긴다더라. 근데 그거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잡일이 어딨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잡일만 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그럼 예를 들어 제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가 포럼을 크게 했어요. 포럼을 크게 했는데 크게 하고 예를 책상 정리를 막 해야 돼요. 책상 정리를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잡일인가 아닌가? 나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서 있는 사람은 뭐고 그럼 이게 과연 그럼 잡일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건 잡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냥 이 과정 중에 해야 하는 하나의 일인데 왜 그게 잡일로 치부되는가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나한테 잡일만 시켜라고 불평하는 그 잡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잡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팀장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중간관리자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사실 그러면 그거는 그 중간관리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모든 활동에서 똑같이 일을 나눠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면 그건 중간 관리자의 잘못이지만 나는 더 멋있는 일을 하고 싶어. 영수증 증빙하는 거는 정산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야. 근데 그 일이 없으면 우리 업계는 돌아갈 수가 없는데?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다 영수증 증빙 그런 것들을 이제 잡일로 느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하거든요. 제가 쓴 거는. 그래서 좀, 네, 생각해 볼 그 워딩인 것 같아요. 과연 잡일이란 무엇인가. 네. 네. 우배님은 어떠세요? 저도 꼰대인가 봐요. 네, 저는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잡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저의 주니어 때가 생각이 나면서, 저도 역시 잡일이란 무엇인가. 잡일이 결국엔 어쨌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뭐 예를 들면, 뭐 잡일이라고 하면 뭐 복사하고 뭐 스캔하고 이런 거를 좀 잡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했던 일이 뭐 토너 갈고 이런 거 했고, 또 저보다 아랫 연차들에게 조직에서 시켰던 일이 뭐 보고서 복사해서 이제 퀵 대신에 가져가서 내는 일, 뭐 그런 일들을 시키곤 했는데, 사실 복사해야 누군가 그 복사를 묶어야 누군가 가져가야 보고서가 내어지는 일이고, 어떤 게 잡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냥 라떼도 했었다고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역량 개발이라면 또 역량이란 무엇인가, 개발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터에서 이 사람은 일을 못한다. 아, 저 사람 성격은 참 좋은데 왜 일을 못할까?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역량 개발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지금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돼서 내가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개발하지 못해. 역량이 가령 스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개발하지 못해라고 생각한다면,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역량 개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아마 꼰대겠죠?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랑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이런 또 신입 실무자들이 이 중간 관리자들을 에게 되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또 하나의 예가 이런 거였거든요. 아니, 아이디어는 나한테 나오고 일은 내가 만드는데 영광은 일은 다 팀장이 하는 것처럼 과장이 다 가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 나 정말 짜증나. 이런 사실 피드백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배님과 또 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상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라면은 저작권을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시작했는지 저작권을 밝혀주는 것도, 그거를 어쨌든 디벨롭 했더라도 출처를 밝혀주는 것도, 중간 관리자 역할인 것 같아요. 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개발 협력으로 제가 오고 나서는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기업에 있을 때는 진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내 아이디어는 나는 다 없고, 다 윗사람이 모든 업적은 가져가고, 그것이 팀의 업적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쪽으로 옮겨오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거를 좀 덜 봤던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대학원 문화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모든 연구 실적을 교수님이 가져가시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이쪽 분야에서는 사실 그런 걸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너무 활동력이 작아서 범위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사실 저도 우배님 말씀처럼 사실 여기는 아이디어가 생명이잖아요. 이 분야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들이 생명인데 그것들에 대한 저작권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이 직원이 좋은 말을 해줘서 내가 더 뭐 발전시켰다라든지 이렇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못 봤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듣고 나나님이나 저나 아니면 우배님이 아니 너네들 그런 적 있는데라고 누군가가 그랬을 수도 있어서 네 긴장이 다시 땀이 좀 났습니다. 저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 그 우배님이나 나나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중간관리자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나나님은 잡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같이 하는 느낌들 이게 중간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배님은 이게 그 성과를 뺏긴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실무자들의 그런 상실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출처를 밝혀주고 그 친구들 그러니까 누군가로 시작했던 그런 것들 분명히 짚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사실 중간관리자들에게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나나님은 많이 못 보셨으면 되게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셨을 텐데 사실 저는 그거를 많이 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실무자들을 많이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사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나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고 했던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잡일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럼 요거랑 같이 좀 더 좀 넓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건 나나님, 우배님 또는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이야기를 해보셔도 되는데 아까 잡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그 누군가가 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고 했었는데 요거를 하나 더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그 이제 실무자들이 어떤 선배에게 또는 과장에게 팀장에게 선임에게 무엇을 바라냐라고 했을 때 잘 가르쳐 주는 것들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배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너무 마이크로하게 나에게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면서 나의 권한을 침해한다. 또 이런 피드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던 게 요즘 제가 그 수우파를 막 너무 환장하고 보고 있는데 네, 이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는 내 스스로 일하고 싶고 나에게 권한과 책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또 가장 좋아하는 리더는 모니카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 들어서 좀 사실 좀 빡쳤어요. 그럼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잘 알려주려고 하면 마이크로 하다 그러고 또 이렇게 책임을 주면 나를 방치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함께 책임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면 책임도 가져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니 네가 나한테 잘 안 알려줬잖아. 왜 이걸 나한테 책임을 지려고 해?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난 여기서 희생이라고 그러면 좀 그래 하는 그런 피드백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배님, 나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플로어에서 아까 잡일과 또는 이런 이 실무자들하고의 그 관리 또는 관리인지 훈련인지 아니면 책임과 권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거 나나님이나 우배님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할게요. 저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태도와 소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잡일도 그렇고 이제 뭐 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기 만족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리더가 똑같은 결정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것이 아까 어떤 다른 조직에서 뭐 어쨌든 리더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결정을 하는데 어떤 조직에서는 그게 결단력으로 여겨지고 어떤 조직에서는 그게 독단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프로세스가 우리 안에 있다. 또는 저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논의한다라는 뭔가 그런 합의가 있으면 같은 결정일지라도 예를 들면 뭐 정말 조직의 문을 닫는 뭐 이런 그 중대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결단이 될 수도 있고 독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 장일에서 제가 느꼈던 게 한 번 있는데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게 되게 다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세스 내에서 어디에 속해 있고 뭘 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통합적으로 나는지를 알면 조금 더 이게 잡일같이 여겨지지 않을 거라는 이제 의견 주셨는데 굉장히 동감하면서 제가 또 이제 경력이 많지 않지만 국제기구에서 잠깐 인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때도 이제 제가 가면서 저는 인턴을 하면서 약간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좀 고백을 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놀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인턴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후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국제기구도 분담금을 아무리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후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로셔들을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편 발송을 했거든요. 그거를
각 부처의 인턴들이 다 모였어요. 진짜 그날 제가 그 부처에 있던, 그 조직 내에 있던 인턴들을 다 만났거든요. 한 방에서. 그래서 다들 이제 그걸 봉투를 넣고 이제 풀을 붙이고 이거를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사무총장이 온 거예요. 사무총장이 와서 너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사실 약간 좀 그때 나이가 있어서 좀 피식했는데 어쨌든 너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이 필요한데 이럴 때 기업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이 기업들은 그래서 우리한테 뭐 중요하고 이런 거 막 설명을 하면서 너네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 시키려고 저렇게 사무총장이 와서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정말 그때 인턴들이 되게 많이 다 같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날 되게 즐겁게 일을 끝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10년 정도 된 기억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어느 톱니바퀴로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조금 더 받아들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제 채팅에 해주시는 말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경험치나 아니면 또는 각자의 전문 영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두 다 기계적으로 생산직처럼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일에는 완전한 매뉴얼도 사실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말해주는 대로만 하면 다 돼. 그러면 너는 능력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잘 가르쳐 주는 것과 이제 루나님 말씀하신 얼마나 그런 마이크로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얼마나 책임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체 맥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가르쳐 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임 부분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를 뺏어가서 이 사람이 나의 공적을 뺏어가는 팀장, 뭐 관리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 얘 잘못이에요. 얘 직원이 못해서 그래요. 이 간사님이 못했어요. 떠넘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건 사실 명백한 저는 조금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이라기보다는 부족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서 되게 막히네요. 일단 후배님에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채팅창의 글들을 보면서 되게 잡일에 대한 깊은 통찰이 왔는데요. 잡일이 무엇인가? 잡일은 왜 하는지 모르겠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라떼 얘기를 했지만 제가 토너갈 때 왜 가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반나절 내내 저금통을 땄어도 왜 따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잡일이라고 느끼지 않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느꼈나 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복사를 시킬 때 사업계획서 한번, 보고서 한번 보여주지 않고 맞아요. 이 사업, 저 사업 하루 종일 복사만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잡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소통이 문제였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거기서 분명히 있다. 이 일을 잡일로 만드냐 안 만드느냐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채팅을 보면서 들고요. 그리고 권한과 책임, 당연히 아래 주니어들은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직급이 올라가고 급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은 저는 책임과 외로움 값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임을 윗선에서 져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책임을 져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또 아랫 연차들이 방만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상호가 어떻게 지금 합을 맞추고 있는가도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